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오후 1시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드디어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단 6개 나라만 달성한 기록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관세 폭탄,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말입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수출 기록은 2018년 6천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무려 7년 만의 쾌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우리가 6천억 달러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 국가였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에 이어 7번째였죠. 하지만 이번 7천억 달러는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했습니다. 프랑스를 제치고 한 계단 올라선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처지는 동안 대한민국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7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9년 한일 무역 갈등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왔습니다. 2024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이 모든 악재 속에서도 우리는 1,000억 달러를 더 수출한 겁니다. 특히 올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연초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하반기부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 기준 수출 실적이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매달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달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이 성과를 이끌었을까요?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1,5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9.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품인 이 제품을 우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의 심장이 바로 우리 기업이 만든 HBM입니다. 두 번째, 조선입니다. 선박 수출이 2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벌크선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으로 승부를 걸었고 그게 적중한 겁니다. 세 번째, 자동차입니다. 660억 달러로 2% 성장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외의 분야들도 약진했습니다. 바이오 147억 달러로 6.5% 증가, 농수산식품 113억 달러로 6.5% 증가, 화장품 104억 달러로 11.4% 증가, 전기기기 151억 달러로 6.8% 증가, K뷰티, K푸드까지 전방위로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세안, 유럽연합, 중남미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전략이죠. 이것이 앞으로 더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먼저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을 보겠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놀라운 수출 회복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무역 침체 속에서도 반도체와 조선업을 앞세워 7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특히 AI 칩 핵심 부품인 HBM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기술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제조업 기반의 탄탄한 경쟁력이 보호무역주의 시대에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침체 속 한국만 홀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이 정체되고 독일과 일본이 고전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일본 최대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일본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인 HBM 분야에서 일본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일본이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야후재팬 뉴스 댓글란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실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한국은 언제나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가? 1997년 IMF 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인데 한국은 도약의 30년이었다. 두 번째 댓글, 반도체에서 완전히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건에 수십조 엔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미 한국과 대만에 너무 많이 뒤처져 있다. 세 번째 댓글,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일본 조선업은 사실상 몰락했고 한국이 중국까지 제치며 1위를 지키고 있다. 기술력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네 번째 댓글, 한국 경제를 과소평가하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배워야 할 대상이다. 특히 위기 대응 능력과 빠른 의사결정은 일본이 본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 댓글, 솔직히 부럽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수출 7천억 달러라니. 1인당 수출액으로 환산하면 일본보다 훨씬 높다. 레딧, 미국의 대형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RWORLDNEWS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까지 전 분야에서 선두권이다. 이게 바로 경제 기적 아닌가? 댓글들도 인상적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전략적 산업 육성이 주요했다. 1인당 GDP가 이미 일본을 추월했고 곧 영국도 넘을 것 같다. K-POP 드라마는 부산물이고 진짜 강점은 첨단 제조업이다.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저력,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만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저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술력입니다.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64K 디램 개발에 성공했을 때 전 세계가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무슨 반도체를 만들어?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HBM,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이들이 만드는 AI 칩은 모두 우리 HBM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공급을 멈추면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춥니다. 이게 바로 기술 주권입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조선소를 지을 때 유럽의 조선사들이 비웃었습니다.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가 조선업을.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위는 한국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 이 고난도 선박 시장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지만 우리는 4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구조조정, 수출 드라이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한국은 오히려 수출을 늘렸습니다. 원화 약세를 기회로 삼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국경을 닫고 경제활동을 멈췄을 때 한국은 K-방역으로 경제를 지켰습니다. 공장을 멈추지 않고 수출길을 열어뒀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DNA입니다. 세 번째, 다변화 전략입니다. 과거 우리 수출의 6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세안, 중동,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우리 제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UAE에는 원전을 수출했고 폴란드에는 K-방산 무기를 수출했고
인도네시아에는 고속철도를 수출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않는 전략. 이것이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민관 협력입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고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답합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 K-방산 수출 지원, 조선업 친환경 전환 지원, 이 모든 것이 민관 협력의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실합니다. 할 수 있다는 정신, 하면 된다는 의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1인당 GDP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이제는 세계 6위 수출국이 됐습니다. 72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산업통상부는 이미 내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수출 목표 7,200억 달러, 올해보다 200억 달러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됩니다. AI 수요는 앞으로 5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HBM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2026년까지 물량이 다 팔렸습니다. 둘째, 조선업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입니다. HD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빅3의 수주 잔고가 135조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23년은 일감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K-방산이 본격적으로 뜹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UAE,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원합니다. 올해 방산 수출이 170억 달러인데 내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세계 5위 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5위인 영국의 수출액이 약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연평균 57% 성장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계 4위 일본입니다. 일본의 수출액은 약 9천억 달러. 2035년쯤이면 일본도 추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